자, 그러면 풍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풍수의 운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적인 어떤 산수, 그 자연이 만들어준 어떤 그런 그 공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 집을 짓거나 단지를 조성하고 또는 어떤 방향에다가 뭐 향을 갖다가 향하고 그런데 그것이 운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영향을 받는가 하는 세 번째를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의 운이라는 것은 20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20년이라는 것이 왜 20년씩이냐면 목성의 그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가 그 12년이에요. 12년. 12년마다 돌고 그러니까 1년에 목성은 30도를 갖다가 돌죠. 목성은 1년에 30도. 네. 토성은 1년에 공전 주기가 30년이기 때문에 1년에 12도를 돌아요. 토성은 12도. 목성은 30도. 그런데 태양계 행성 중에서 목성은 태양이 되려다가 못된 행성이 목성이고 토성은 모든 것을 갖다가 기운을 주관하는 그 행성이 토성이에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이 태양계의 그 행성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성과 토성인데 이 목성과 토성이 이것이 이제 그 최소 공배수는 12하고 30하는 60년이죠. 그쵸? 6, 22, 6, 5, 30. 그래서 60년마다가 한 번 요 자리에서 시작을 했으면 60년이 지나면 또다시 여기로 정확하게 또다시 만나는데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얘가 20년이 지나면은 목성은 600도를 돌고 토성은 240도를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360을 빼면은 이것도 역시 240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20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만나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만날 때마다 지구상에는 엄청난 기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풍수의 기운이 그래서 20년마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풍수의 기운이 20년마다 바뀌는데 이게 8가지 방향이야. 이렇게. 8방향이 있어, 이렇게. 이게 마방진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8개 방향에서 8방향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방향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9개의 방향에 20년마다 운이 바뀌니까 180년마다 풍수의 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으면 180년 지나서 다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풍수의 궁은 아래가 감궁, 맨 처음이 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곤궁, 세 번째가 진궁, 네 번째가 손궁, 다섯 번째가 중앙, 중궁, 여섯 번째가 건궁, 일곱 번째가 태궁, 여덟 번째가 간궁, 아홉 번째가 리궁. 해서 지금 제8간궁에 있어요, 지금. 제8간궁. 응? 지금 간운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04년서부터 2023년까지가 제 간운인데 그것이 이제 20년이라고요. 그래서 순서는 1, 2, 3, 4, 5, 6, 7, 8, 9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보세요. 제1호는 감궁 20년, 2호는 곤궁 20년, 3호는 진궁 20년, 4호는 손궁 20년, 5호는 중궁 20년. 아시겠죠? 그래서 18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마방진이라고 해요. 마방진, 매직 스퀘어. 이것이 이제 동양학에서는 방향을 따질 때, 풍수를 따질 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이 마방진이 여러분들 이거 잘 하잖아요. 다 더하면 대각선 나오면 15조. 이쪽 더해도 15조. 이쪽 더해도 15조. 이쪽 더해도 15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행렬식을 배운 사람은 이 행렬식을 갖다가 계산하면은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360도가 나오는 거예요.
1년 360에 365, 물론 365일이지만 365 태양력하고 이제 그 루나 캘린더하고 합치면 평균이 360인데 이거고 360도 원주가 360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방진에는 엄청나게 그 저기 신비로운 어떤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각도 360도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1 감궁 북쪽, 2 곤궁, 3 진궁, 4 손궁, 5 중앙, 6 건궁, 7 태궁, 8 간궁, 9 리궁 또는 이궁. 이렇게 돼서 이것이 180년 주기로 해서 이것이 이제 동서남북의 방향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풍수에서 이렇게 이제 운을 따지는 걸 현공푸스가 이제 있는데 현공푸스의 그 방향을 시간과 방향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것이 이 마방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장태산 교수님의 풍수속론이라는 책에서 정리를 한 건데 감은 우리나라는 감은 엄청나게 나빠요.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좋으냐 하면 우리나라가 산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모든 이렇게 지맥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백두대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이 이 북서쪽으로 흘렀고 이것이 그 북동쪽으로 이렇게 돼갖고서 우리나라는 이 간운하고 건운에 엄청나게 좋아요. 그 건운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간운은 성종 시절 또는 지금 이렇게 그 나라의 산맥에 따라서 산맥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때는 일본은 이 1, 2, 3운에 좋아. 일본이 좋은 때 우리나라는 나쁘잖아요. 항상 일본이 그 왕성할 때 우리나라를 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지역마다 그 나라의 주산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주산맥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지형지물에 따라서 이것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운과 건운과 태운 이렇게 6, 7, 8운에 우리나라는 발복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가문, 이룬은 언제냐? 1864년에서 1883년. 지금 한 120년 전이죠. 130년 전? 이때 이모군란 안 좋았죠? 또 그 전에 가문, 역병으로 몇십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됐는데 몇십만 명이 죽었으면 그게 10%가 죽었네. 고는 갑신정변, 갑오경쟁, 동학난 벌써 이게 아니잖아요. 진은 경술국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 2, 3운에는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6, 7, 8운에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전반기에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6.25 동란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 2, 3, 4, 5운 이때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좋아요? 후반기 6, 7, 8, 9. 일본은 언제 좋아요? 전반기.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그 운이 좋을 때 나쁠 때 이게 그 어떤 국력에 의한 어떤 그 점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국운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래서 거는 세종, 정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벌써 딱 이게 나오잖아요. 태우는 근데 난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 홍경래난 이런. 근데 우리나라 7운 때 보면 이때 뭐가 나왔어요. 제야운동 또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됐죠. 그 다음에 이때 여성의 어떤 권익이 크게 보장됐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이때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 태운의 어떤 그 속성상 난이나 그동안 어떤 억눌렸던 계급들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진 때가 태운이라고요. 하여튼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정임금 치세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때 지금 간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잘 된다?
6은 7은 8원에 잘 되는데 그것이 왜 잘 되느냐? 우리나라의 산맥의 그 영향이 그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풍수라는 걸 갖다가 이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4년에 이제 나면은 우리나라 국운이 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땐 무난한 기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간운에 엄청나게 세대의 저기 OECD의 미국, 중국,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그 탑3, 탑2에 올라가야 되는 때가 이때 그 간운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건해방이고 건해. 이게 간인방이고. 간인방이니까 인목이 이게 간목 아니에요. 간목.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간목의 나라. 간인방의 기운을 받았잖아요. 이게 서울 특히 이런 도시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간목의 나라니까 간목은 뭐예요? 전진하는 힘. 앞으로 나가는 지지적인 기상. 그러니까 우리가 선비 아니에요. 선비. 교육. 우리나라 교육과 이게. 그 다음에 인자함. 인정사회.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게. 이게 풍수적인 저걸 갖다 모르면은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가?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정사회인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비적인 기질이 높은가? 이게 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간인방의 풍수적인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과 이론은 감 안에 감. 우리가 주역에서 감깨라는 것은 뭐예요? 물 안에 물. 물은 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녀의 이렇게 애정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문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기간인데 이때가 우리나라가 힘을 못 받았잖아요. 감 기운을. 왜? 우리나라는 간인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이 가문은 침체한 기운, 병 이런 건데 이런 기운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는 고생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마다 풍수 지운의 809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했죠. 이 건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조, 정조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건운에 살아났고 그 다음에 태운은 이게 뭐예요? 태운이라는 건 태가 이 주역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호수 아니에요. 호수는 이게 물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양잉어가 있는데 이게 태 아니에요.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를 감춰져 있는 게 태이라고요. 내면에 겉은 약하고 그러니까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가 제사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여권 신청했던 사람들,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 양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양의 역 같은 것도 동양의 역도 엄청나게 이것이 미신이다 사입이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 태운서부터 이것이 단이라는 그런 소설 있잖아요. 실명소설 권태훈은 이런 것부터 이게 태운서부터 나타나서 이게 좀 이제 활성화되고 나타나게 돼요. 지하에 숨었던 것들이 또는 호수 내면에 잠재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태라는 게 뭐예요? 태라는 것이 이게 젊은 여자예요. 이게 소녀. 간이라는 것은 젊은 남자예요. 그래서 태운과 간운의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나가는 겁니다. 요새 소녀시대, 김연아,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 이런, 이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활동하는 것이 태운과 간운에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풍수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걸 보면은, 방향을 보면은, 건이죠. 이쪽이 북쪽이에요. 아래쪽에 북을 쓰면은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서쪽이 되고, 건운에는 이렇게 북서쪽이나 남동쪽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집을 주면 이쪽을 봐야 되니까 이쪽에 집을 주면 이쪽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건운에는 남동이나 북서 방향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운이 언제예요? 64년서부터 83년까지인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우리 경제 개발하면서 강남 개발됐죠. 대전은 어디가 개발됐느냐 하면 저기 북서쪽에 연구단지가 개발된 거라고. 그러니까 대전, 서울, 대구, 부산 다 따져봐도 이때는 어디예요? 남동이나 북서가 개발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건운에는 북서쪽에 산이 있어야 되고 남동 쪽에 물이 있으면 대박인데 건운에 북서쪽에 물이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건지 이제 그것이 이제 풍수인데 태우는 여기라고요. 이쪽 서쪽 여기. 태운에 뭐가 됐느냐면 인천 영종도가 태운의 서쪽으로 개발됐잖아요. 서울은 어느 쪽에? 저쪽 신촌하고 저쪽 왕십리 그쪽이 양서쪽으로 뻗었잖아요. 대전은 어디가? 서구, 유성구 개발됐잖아요. 모든 도시들을 다 따져봐도 주요 도시들을 갖다가 다 따져봐도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간운은 동북간방이에요. 동북간방이니까 동북쪽 아니면 남서쪽으로 개발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서남북권 개발됐잖아요. 대전의 북동쪽 테크노밸리 개발되고 남서쪽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구, 부산 다 따져봐도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 간운에는 동북방에 산이 있으면 유리하고 동북방에 물이 있으면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이 간운이죠. 간운은 동북이죠. 동북방에 산이 있으면은 산이나 높은 데가 있으면 엄청나게 좋고 물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 차원에서 여러 방향에서 지진, 국가 간의 분쟁, 또 나라의 세운, 그다음에 태풍 뭐 이런 거를 다양한 각도로 디트로이트시가 왜 그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가 이런 게 우리나라 당진항하고 그 평택항이 마주보고 있는데 평택에 비해서 당진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당진은 북동쪽에 물이 있고 평택은 남서쪽에 물이 있는 같은 항을 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풍수적인 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동북 쪽에 물이 있는 쪽은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끼고서 남산 쪽에서 동북 쪽으로 청계천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산 아래 거기 중구 아니에요. 거기 개발 안 되잖아요, 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고서 이제 한두 마디의 말을 갖다가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까지 얘기한 여러 풍수적인 컨셉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굉장히 숨이 가고 일관성이 있고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2024년이 되면 이운인데 이때는 남북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라고 이렇게. 특히 근데 예를 들어 갖고서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 물이 있는데 어디예요? 남쪽에 산이 있고 물이 있는데 남산 밑에 중구가 청계천 앞에 놓고 있잖아요. 거기가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 개발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운에는 이것이 2024년이 되면 이쪽이 엄청나게 개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일반적인 얘기고. 자, 동북 대지진 간운이죠. 동북 간방의 대해는 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동쪽, 북쪽, 후쿠시마 동북 간방향 완전 물이잖아요. 또 보십시오. 이게 뭐 하나 갖고서 뭐 그런 경우 지진이 수도 없이 났는데 이게 하나 갖고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간운에 난 지진들을 다 따져보자고요. 여기가 저기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가 여기 바로 여기 있죠. 크라이스트 처치가 바로 여기에 크라이스트 처치가 여기. 여기서 물은 동쪽, 북쪽, 동북 간방이 물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되죠. 여기 디트로이트시가 여기 있는데 동북 간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물 있잖아요. 큰 데서부터. 디트로이트시가 그 미국의 그 신문이나 그 야구나 이런 데서 보면 가장 인구 감소가 급격한 도시를 미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도시가 디트로이트시예요. 물론 이것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저것도 있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디트로이트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물을 영향을 받는 이쪽은 굉장히 인구 감소가 심한데 이쪽은 괜찮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풍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여기가 대전에 있는 어떤 그 금강변에 있는 아파트죠. 굉장히 최고층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 금강물이 여기 치고 있잖아요. 동북한방에서 치고 있잖아요. 동쪽, 북쪽. 응? 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면 고베 대지진은 언제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뭐 저기 IT도 그렇고 사천성 지진도 그렇고 다 간운에 일어난 건데 딱 그쪽에 사천성은 거기 물이 없으니까 저지대에 그쪽이. 이거 태운에 일어났다고요. 태운이면 어쩌게? 태운이면 서쪽에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베 대지진 여기. 서쪽에 물 아니에요 이게. 이걸 갖다 동북쪽에 물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그 다음, 네. 관동대지진, 동정대지진이죠, 이거는. 엄청나게 유명한 거예요. 1904년에서 23년 사이래. 1923년이래. 진운이에요, 진운. 진운이니까 동쪽에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도쿄와 여기 안에. 이쪽은 동쪽이죠. 이쪽을 갖다 동북간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여기 동쪽의 지진이야, 딱. 동쪽의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지진을 갖다가 몇십 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제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거기 그 지형에 특수한 어떤 그 지형학적인 위치한 걸 몇 개를 빼놓고 그럼 다 맞아 들어가는 얘기라고 이게. 그 다음에 정정도 만약에 지금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뭐 다 동북간방, 아니 알제리는 아니고 리비아 이게 이 아프리카에서 동북간방에 물이 있는 가장 큰 게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소말라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요 지금. 이 다 대표적으로 동북간방에 물을 보고서 물론 주요 도시가 그쪽으로 봐야죠. 주요 도시가. 동북간방에 물에 접해 있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쪽의 주요 도시나 수도나 주요 도시가 동북간방에 큰 물에 접해 있을 때 정정이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태운에 서쪽 아까 말씀드렸죠.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있잖아요. 이때 뭐예요? 태운의 서쪽으로 개발됐잖아요. 태운의 서쪽으로. 그러니까 1992년에 9월에 착수해서 2001년에 했으니까 정확하게 언제요? 84년서부터 2003년이 태원 안에. 이때 개발된 거예요. 인천이 서쪽으로 뻗었다고 이게. 대전이 서구로 뻗었고 서울은 그 신천 저쪽으로 또 뻗었고 저기 서쪽으로 뻗었고 여기 강남 안에 강남. 강남인데 강남 우면산이 완전히 동북간방에서 뭐 한강물을 갖다가 치쿵 맞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는 강남이 언제 이런 풍수적인 그런 어떤 홍수로도 벗어나느냐면 언제? 2024년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011년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어떤 재벌의 그 집에 지하까지 물이 차갖고서 어떤 큰일을 당하는 일도 생겼잖아요. 이게 힐튼 호텔에 이게 힐튼 호텔이 그동안 별 일이 없었는데 간운에 이 힐튼 호텔 전경을 찍은 건데 뒤에가 지대가 높아요. 뒤에가 약간 지대가 높아서 뭐 산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지대가 높아서 동북간방에 산이 있으니까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힐튼 호텔은 간운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이 사라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간운이 지나기 전에 팔아야죠.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이제 송천마을 복합터미널 해갖고서 이 복합터미널이 엄청나게 여기가 요새 개발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쪽에 뭐예요? 이쪽에 산이 큰 대전에 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역수로 이렇게 흘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천마을은 근데 수량이 작아서 그쪽은 크게 돈을 못 벌었고 그 앞에 그 아래 이런 그 복합터미널 쪽이 역수지국으로 크게 이제 개발된 거죠. 동북간방의 산이에요. 그 다음에 간운에 보면 이게 뉴욕시가 이게 맨하탄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아주 동북간방에서 물이 세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기? 물기운이. 태풍을 엄청나게 세게 먹었잖아요, 여기. 샌디. 초대형 슈퍼 태풍이 불었죠.
아니, 당진시가 있고 평택이 있는데 같은 물을 끼고 있는데 문제점이 평택시는 크게 발전하는데 당진시는 인구는 나름대로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 공해 문제 때문에 이쪽이 지금 이제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이쪽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그러지 지금. 그래서 왕산 왕향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8원이면은 이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발복한다 이런 건데 이 현공풍수라는 것이 택명반이라고 그러는데 택은 우리가 운명하잖아. 사람은 운명하잖아요. 운명. 사람의 그 운수는 운명이라는 지배 운수는 택명이라고 그래요. 택명. 그것이 이런 마방진에 했기 때문에 택명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상에 넣기 때문에. 그런데 현공풍수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8운이 되면은 8, 9,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방 애들 소녀 또 사방치기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황금나선 운동으로 이런 육면체에서 기가 올라가는 모양이 바로 지금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건데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현공풍수 이론을 갖다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해드리는데 8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축자미양이면.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갖고서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공부방이 있고 어디에 주방이 있고 어디에 거실이 있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부방을 어디다 해야지만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숫자 노름이죠. 이게 다 수 아니에요. 다 수. 숫자 아니에요. 다. 동양의 학문이 상수론이라고 했잖아요. 상수. 물리하고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산수.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방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 대문이나 상가의 문이나 단지의 문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숫자 갖고서 결정하는 거죠. 이 숫자 갖고서. 그래서 이 현공풍수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했을 때 과연 그 단지가 그 기업이 그 집이 그 아파트가 발복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작은 스케일로서는 같은 아파트 라인에 1, 2동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느 쪽에 공부방을 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떤 그 인테리어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경영의 관점까지 다 이 숫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 있다면 2하고 4가 있는 데가 공부방으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기가. 공부방으로서는. 여기다 공부를. 아마 그 대구의 합격률이 좋다는 그 라인이 이런 것이 아니 굉장히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인자들하고 합세가 돼서 상승 효과가 난 거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8원에 발복하는 방향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건자손양, 해자사양, 축자미양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갖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다 이제 그 소화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서 축자미양은 남향을 바라보고서 30도 이게 축자미양. 해자사양은 그 동쪽을 바라보고서 왼쪽으로 30도. 건자손양은 이쪽을 바라보고서 45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몇 도를 갖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향이 됐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에 따라서 양자적인 디지털적인 그런 컨셉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만으로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방향은 방향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라고 해서 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현공풍수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는 서울, 대전, 천안, 논산, 수원의 개발 방향만 말씀을 드리는데 유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동이나 북서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유구는 이 색깔이 이쪽으로 뻗었잖아요. 이게 남동하고 북서. 그 다음에 7호는 이제
파란색 가네. 7호는, 8호는. 8호는 이게 이제 초록색. 이쪽으로 뻗었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이제 7호는 스케일이 틀려서 그러는데 이게 서울하고 이제 작은 도시를 겹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도시를 보더라도 그 도시에 어떤 그 큰 산이 가로막혀 있거나 물이 있는 경우는 빼놓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운에 따라서 이것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도시의 개발 방향도. 그래서 우리가 이 풍수를 갖다가 어떻게 본다? 산수가 존재하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좌양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좌양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사는 것이 이 산수를 갖다가 보는 풍수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